안녕하세요. 축진멍입니다. 맨유가 시즌 시작하기 전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를 가졌는데요. 피오렌티나를 홈으로 불러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마운트를 가짜 9번으로 테스트했고요. 또 백스리 주전 테스트를 좀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에 계속해서 요로가 사용되고 있는 걸 보면 다른 자리는 몰라도 오른쪽 센터백은 요로가 붙박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브루노의 짝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요. 브루노의 짝도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게 아닐까 싶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마운트를 스트라이커 자리에 배치하면서 가짜 9번 같은 느낌을 테스트해본 것 같았습니다. 먼저 마운트의 가짜 9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장면은 쿠냐가 공을 잡았을 때 상대 최종 수비 중에 한 명이 쿠냐를 따라오고 거기서 생긴 뒷공간을 마운트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헤븐이 거기로 공을 넣어줍니다. 저는 이게 지금 아모림 축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쿠냐의 역할에서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최근에 맨유 프리시즌에서 쿠냐같이 그냥 등지고 시야 열려있는 선수에게 리턴 주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역할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아모림의 색깔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느꼈고요. 마운트는 또 특유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가 봤지만 사실 이 장면에서는 패스가 좀 부정확하게 나갔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3자 패스의 기조는 유지하되 마운트를 새롭게 활용해 봤는데 저는 냉정하게 마운트 9번 자리는 그렇게 어울린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제 전술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마운트 쪽으로 떨궈 놓는 롱킥이 나올 때가 있는데 거기서는 아예 대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쓸 거면 오히려 그냥 쿠냐하고 은베모를 투톱으로 쓰고 마운트를 반칸 정도 내려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 3자 패스 시스템은 저는 확실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마드, 브루노, 은베모 이렇게 3명의 선수가 피오렌티나 수비 5명과 대결하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으로 3대5 싸움을 끌어들여서 빠져나가고 반대편으로 시원하게 오픈.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브루노, 아마드, 은베모 같이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이 수적으로 이득을 봐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대쪽에 쿠냐나 도루우 같은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그쪽에서 넓은 공간과 적은 수비수를 상대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 바로 아마드가 왼발잡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아마드가 오른발잡이 정발 풀백이었으면 사실 이런 식으로 리턴이 나가는 게 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드가 왼발잡이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오면서 브루노에게 공을 지키면서 내줄 수 있으니까 수비까지 끌어당긴 다음에 이런 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모림이 스포르팅 때도 그렇고 지금 맨유에서도 한쪽은 정발, 한쪽은 역발을 맞춰놓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 과정은 되게 간결했어요. 1번 아마드가 브루노에게, 2번 브루노가 은베모에게, 3번 은베모가 툭 하고 움직이는 아마드에게 내주고 4번 아마드가 카세미르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리고 카세미르가 가운데 쪽 거쳐서 반대편까지 크게 오픈이 되는 전형적인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 상황이 나왔습니다. 본머스전부터 계속해서 비슷한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요. 저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좋았던 부분 전술 장면이 있는데요. 이건 아까랑은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사이드에서 아마드와 은베모가 주고 움직이는 것들로 상대 수비를 어느 정도 떨궈내거든요. 지금은 아마드가 은베모에게 공 주고 언더래핑을 띱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오렌티나의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아마드에게 붙게 되고요. 그러면서 은베모가 마운트 쪽으로 패스 줄 수 있는 길이 싹 열립니다. 그리고 마운트가 공 오기 전부터 자신의 왼쪽 공간을 확인해 놓죠. 그리고 마운트가 공 잡아서 반대편에 있는 도루구에게 전환. 그리고 여기서 공격이 제대로 마무리 안 됐지만 이 과정에서 나온 코너킥에서 결국 맨유가 동점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전술이 어떻게든 맨유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리고 시즌 중에서도 이 오른쪽에다가 선수들 모아놓고 따다다닥 돌려서 왼쪽으로 전환하는 장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구조일 때는 왼쪽에 있는 선수들이 결과값을 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쿠냐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 전술 장면 좋다고 느꼈고요. 그 다음은
이 아마드와 은베모의 스위칭이 상당히 전술의 핵심적일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일단 피오렌티나가 이번에 1대1 대인 수비 기반의 수비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방 압박할 때만 1대1 수비라는 게 아니라 가운데 쪽에 블럭을 치고 있을 때도 대인 수비 베이스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인 수비가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 없는 선수들이 동시에 움직이면 그때 맨투맨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기고 그 혼란을 이용해서 공간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른쪽에서 아마드하고 은베모가 높낮이,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는지 이런 것과 안팎, 누가 바깥으로 빠지고 누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이 두 명이 서로가 계속 위치를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대 맨투맨의 혼란을 가져왔고요. 지금도 대표적인 장면인데 아마드가 은베모보다 뒤로 빠져 있으면서 안쪽에 들어가 있죠. 은베모는 오히려 사이드 쪽으로 바깥으로 빠져 있는데 거기서 생긴 뒷공간을 브루노가 한 번에 때려 넣어줍니다. 그리고 브루노는 이런 세팅이 돼 있으면 충분히 킥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브루노가 아주 좋은 전환을 보여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장면이 아모림이 원하는 이상적인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데서 이제 중요한 건 은베모 같은 선수가 마무리를 제대로 해주는 거겠죠.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늘 맨유의 경기력이 후반보다는 전반전에 더 볼만한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반전에서의 핵심은 이 아마드와 은베모 라인의 스위칭, 리턴 플레이 이런 것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도 한 명씩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먼저 은베모를 저는 오늘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은베모가 오늘 플레이가 상당히 간결했습니다. 자기가 오랜 시간 공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오는 대로 더 쉬운 선수 있으면 거기다가 리턴 내주고 다시 자기는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공 오면 잡아두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두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잡아둬야 될지 바로 때려야 될지 리턴을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은베모는 오늘 일단 잡아두려는 생각보다는 나보다 쉬운 애 있으면 바로바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맨유가 오른쪽에서 과부하 걸고 반대쪽 아이솔레이션 찬스 만들어주고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렌트포드에서의 은베모 그리고 맨유에서의 은베모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브렌트포드는 은베모가 공을 받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은베모가 잡아서 자기가 직접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버튼을 누를 때가 많은데 이제 맨유에서의 은베모는 오른쪽에서 빌드업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용이 많이 된다는 느낌 들어서 어떻게 보면 피니셔로서의 부담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간결한 플레이에 대한 필요성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결한 플레이 괜찮았고요. 또 코너킥 차는 척하고 다시 리턴 받아서 안으로 올린 그 크로스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보면 킥도 되게 날카로운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몸의 탄력이나 스피드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뒷공간에 공 때리면 따라가는 스피드 그리고 거기서 방향 선택해서 드리블 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쫀쫀함까지 몸 관리가 좀 잘 돼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마드랑 되게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시작하면 은베모 아마드 콤비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다른 선수들 간단 평가해 볼게요. 먼저 마운트입니다. 마운트는 사실 9번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물론 테스트로 내보낸 거긴 하겠지만 차라리 마운트를 스트라이커 자리에 넣을 거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은베모, 쿠냐, 투톱 한 다음에 그 아래 바로 섀도우 스트라이커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배치해서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쿠냐 공이 많이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날카로운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즌 중에 쿠냐 쪽으로 공이 많이 배급된다고 하면 또 쿠냐가 어떤 마무리 보여줄지 궁금하고요. 브루노는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밥이고요. 팀의 최고 핵심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카세미루. 그러니까 카세미루의 생각을 지금 카세미루의 신체가 못 따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은 글쎄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카세미루가 쓰이는 경우가 꽤 있겠지만 거기서 수비적인 실수에 대한 리스크는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마드고요. 아마드는 역시 잘합니다.
그래서 수비력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드가 사실 원래 윙백으로 뛰었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또 윙백 자리에서는 수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즌 치르면서 아마드를 계속 윙백으로 사용했을 때 수비적인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축구에 크게 과정과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은 경기력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도가 담긴 패스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결과는 득점이나 승리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맨유가 과정 측면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번 프리시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테나의 2년차, 그러니까 23-24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맨유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잘게 썰어가서 어떤 의도대로 반대쪽으로 오픈하는 장면이 많았나?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대비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맨유가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하려면 이제는 결과인데요. 결과, 그러니까 득점 내지는 무실점이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는 날도 있겠고 단순 크로스로 득점을 하는 날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1대1 장면에서 개인 능력으로 마무리하는 거, 또 안 될 때는 중거리 슈팅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내용이 제대로 좋다고 평가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결과까지 나와줘야 되는 게 축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세슈코가 맨유로 오게 됐잖아요. 결과 측면에서는 세슈코한테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 보면서 느낀 점들 두 번째, 지난 시즌보다는 고급진 축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확실히 보는 재미는 좀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에 프리시즌대로 게임이 진행된다고 하면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보면서 느낀 건 24, 25보다 23, 24보다 훨씬 더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는 맛이 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체크해볼 부분은 상대에게 생각보다 슈팅 기회를 많이 허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맨유가 실점했던 코너킥에서 아예 프리맨으로 실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너킥에서 맨투맨 잡는 과정들 내지는 뭐 일반 수비 장면, 크로스나 컷백 장면에서 사람을 놓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하고 시즌에 돌입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부분, 팀의 뼈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프리시즌을 치렀던 맨유. 과연 맨유는 다음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